이번 시간에는 실내기획 총 6편 중에 두 번째 관찰자의 시점으로 조사하라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찰자 시점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게 되면 시점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한 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실내 건축의 설계나 기획 방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시점적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암기식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례를 조사하고 관찰하다 보면 분명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실과 배경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설계로 이어졌을 때의 기본적인 논리적 배경에 의해서 감성이 자극이 되는데, 그동안의 교육들은 대다수가 조용 중심의 건축, 조용 중심의 어떤 디자인적 교육에 집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적 시점에 너무 많이 치우쳐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왜 관찰자 시점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실내 디자인의 책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컴퓨터 도구라든지 제작 도구, 그 다음에 스케치 도구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고민하는 흔적들의 책상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위한, 뭘 위한 고민들, 그럼 뭘 위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을까요? 예, 과연 디자이너들, 실내 건축가들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간을 대상으로 디자인하는 직업들입니다. 이와 연결되어 있는 주체들을 살펴보면 우선 실내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집을 디자인을 의뢰하는 건축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그 공간에는 분명하게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부류의 유형들이 설득되어지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예, 건축주나 이용자들은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그동안에 많이들 이제 집이나 기타 등등의 용도들을 의뢰해 오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이쁜 거, 좀 예쁘게 좀 져주세요. 남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와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거는 매우 다양한 부분이 있겠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쁘고 정서적인 부분들의 조건들이 우선시 됐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이제 경제적인 조건들과 연결돼서 조금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조건들의 요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 경제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또 하나가 나오는 것들이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면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들의 대상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무수히 많은 물리적 조건과 환경적인 조건, 도심지냐 자연 환경을 끼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냐, 이렇게 이들의 어떤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각들을 보면 대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싸게 예쁘게 져달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 건축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고요. 따라서 이 실내 건축 도면을 놓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실내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실내 건축 도면을 기초로 이렇게 우선은 이제 건축주를 설득해야 되고, 그 건축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디자인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만드는 공간에 사용되어지는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해석하게 되지 못하면
이쁘게만 짓는 건 조형물만 짓는 거, 여기 조형물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는 공간에 개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내 건축 도면에는 분명한 이 의사소통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주체들을 우리는 관찰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관찰자는 건축주나 이용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을 좀 배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관찰자 시점으로 모든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될 단계가 실내 기획 단계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말 관찰자 시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제 지어본 경험을 제가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초등학교는 누구의 시점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이거를 뭐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연령대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성장 배경과 아이들의 노는 행위나 사고하는 행위가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이 초등학교 도서관은 과연 어느 시점으로 맞춰야 돼요? 저학년으로 맞춰야 돼요? 고학년으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흔히 보고 있는 도서관의 그림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면 이 지금 도서관에 있는 이 서가의 높이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학년 아이들의 높이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게 배경을 이렇게 살짝만 그려놓고 볼게요. 아이들한테 이 서가는 엄청나게 높은 장벽입니다. 자, 그럼 이 도서관은 과연 누굴 위한 도서관입니까? 아마도 이 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는 몇 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위한 도서관이지, 이 도서관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책을 보고 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이와 같은 도서관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도서관의 현황이 아닌 조금 더 초등학생들을 배려하는 도서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황 분석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주 초등학교를 어느 날 가서 어느 학생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창가 근처에서 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맞다. 책상이 과연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보고 싶은 높이와 빛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공부를 하기 위한 책상 속에 만들어져서 책을 읽어야 되는 도서관은 아니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토대로 저는 이 학생에 맞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의 도서관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서가의 유형들이 기존의 서가의 유형들에서 굉장히 이탈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가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높낮이와 컬러와 그 다음에 그 행위들이 유발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나 그 다음에 그들이 걸쳐일 수 있는 바닥의 재료나 유형들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안 분석을 통해도 사용자를 고려하다 보면, 즉 관찰자 시점을 통해서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함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대학종합병원에 황자형 도서관을 만든다고 어느 날 의뢰가 왔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대학종합병원에 도서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의사 전문 도서관이지 환자들을 위한 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용 도서관을 만들자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환자들은 조금 이제 입원을 해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대상을 해야지 침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찾아가는 도서관이 아닌 그쪽에서 찾아오는 도서관을 말을 한다 그러면 과연 누구의 시점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자, 저는 대학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지금 점선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그 사이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대학정원의 그 대기실이라는 것은 곧 자는 곳이에요. 그만큼 지루하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연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도서관이 책을 보면 대부분 졸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환자용 도서관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다 잘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용 도서관에서 자는 곳을 만들면 어떻겠죠? 그래서 다양한 컨셉들을 잡았습니다. 이런 컨셉들을 잡아서 만든 것 중에 하나의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이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용 도서관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등받이가 높은 소파였습니다. 지금 요 소파입니다. 이 소파를 왜 이렇게 등받이를 높게 했냐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머리밖에 안 보이죠. 책을 읽으면서 잠을 못 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책을 읽을 때 졸아도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지장이 없는 한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등받이가 높은 그런 소파를 놓고 지금 보시는 이 지금 창가 쪽에 있는 분들의 공간들은 가급적이면 오픈 공간에 낮은 소파들의 스툴 의자들을 넣어서 조금 이렇게 가볍고 조금 짧은 기다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형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센터는 그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되게 중요한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다중시설들은 과연 누구의 시점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에 대한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강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 사이트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그 위에 5.18 자유시민공원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 건물이 들어오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대지에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이런 축선으로 사람들이 걸어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동선이 이렇게 외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초입 부분을 그렇게 뚫어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사람들이 다녔던 모습의 행위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5.18 자유시민공원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디벨롭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다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연속되어지는 하나의 주제들로 연결됩니다. 이런 거는 대상지의 현황들을 분석하면서 나타나게 됐고, 그 결과로 건물들은 이렇게 중앙이 오픈되어지는 커다란 게이트를 형성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편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찰자 시점의 분석 요소는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 성격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돌출한다. 우선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심에는 사물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그 문제점의 시각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들. 따라서 첫 번째 관찰자 시점의 분석 요소 중에 하나는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 성격을 파악하는데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찰자 시점에 있어서는 그 시대별, 공간 용도별 소요 편의 시험을 했다 사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지루하고 대기하는 공간에서 잠자는 공간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등받이 높은 용도의 의자를 통해서
그들의 용도를 담을 수 있는 가구를 디자인했다는 거죠. 즉 사용자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그 관찰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그와 같은 시점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분석해야지만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대, 그다음에 공간의 용도, 그다음에 공간의 소요 편의 시설에 따라서 사용자를 구분해서 그들이 뭘 필요하는지를 지원하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한 관찰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 잠재되는 요구 조건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지에서 가로질러가는 그런 사람들의 흔적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건물을 오픈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났다면 지금 김대중 컨벤런스 같은 시설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그 잠재되어 있는 요구 조건들을 돌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관찰자 시점 분석은 이런 것 같아요. 현재의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과 디자이너나 건축주가 원하는 모습들의 차이들을 분석해내는 행위다.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찰자 시점 분석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도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자기 주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으로 좀 실내 기획 단계에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